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낸 게 산불이고 고의로 낸 걸 우리는 방화라고 합니다. 이제 담배 꽁초를 본인이 껐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 자체에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했는데도 처벌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처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가 실화죄예요. 근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배상 금액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최근에 이제 정말 강한 바람으로 전국적으로 산불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뭐 인명 피해, 재산적 손해 다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산불로 좀 잡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산에서 이 불을 피운다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산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산불은 기본적으로 실화죠.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낸 게 산불이고 고의로 낸 걸 우리는 방화라고 합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산불이 전국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일사를 가면 거기서 또 구슬하시다가 부적 태우다가 뭐 담뱃불 썰도 있고. 보통은 우리가 성묘객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조상님한테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실수로 불이 붙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뭘 하면 불이 붙나요? 뭐 향을 피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불을 붙이다가 불씨가 이제 옆에 붙어가 바람 근데 불어서 부적을 태울 때는 부적에다가 불을 붙여서 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담뱃불이에요. 이제 담배 꽁초를 본인이 껐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화와 실화의 차이는 결국 고의로 불을 냈냐 아니면 과실, 실수로 불을 냈냐의 차이고요. 실화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중과실에 의한 경우와 경과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방화죄는 형량이 무지무지하게 세다. 엄청 세죠. 네, 그리고 실화죄는 죽을 정도로 세진 않다. 형사상 범죄 자체에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했는데도 처벌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처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가 실화죄예요. 보통 그냥 살림에 불만 붙여도 이제 살림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세지는데,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거에다 불을 붙이면 이렇게 형이 진짜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청소년이라든지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불을 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죄가 성립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아니면 실제로 나이는 30살에 가깝지만 지적 장애가 심해서 7살 정도의 지능밖에 안 되는 경우 처벌은 됩니다.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감경을 해주죠. 이 심실 미약이나 상실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입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건이 돼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경우에 좀 이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화가 되기는 한다. 청소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최근에 강릉에서 한번 그 라이터로 불 낸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청소년이니까 소년범이라서 형사처벌은 안 받고 소년보호처분 뭐 몇 년 받고 소년은 이따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배상 책임을 부모가 민사적으로 져야 된다는 거. 지옥문이 열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금 드는 돈이 거의 수조 원에 이른다. 사실상 이 보상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산에다가 불을 낸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으로 구호를 해주고 나서 그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배상 금액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실수로 진짜 낸 건지 나왔는지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 네, 99%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끄면서 여기를 흐트르잖아요. 수압이 엄청 세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렇게 좀 흐트러져서 못 찾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그 그은 연기의 방향은 물로 아무리 쏴도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거의 99% 발화점은 무조건 찾는 거예요, 무조건 거의. 찾는다고 봐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실화인지 방화인지 이거를 구별을 하기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내서 이익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동기가 있어야 방화를 저지르니까 방화를 할 동기가 있느냐가 사실은 조사의 가장 큰 시작이고요.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담배로 불이 났는데
이게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담배꽁초를 어디다 버리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커피 먹고 버리잖아요. 그 버린 데다가 버렸는데 그 밑에 인화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들도 다 담배꽁초 거기다 버렸잖아요. 이때는 경과실이래요. 근데 반대로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제 이불 같은데 이렇게 담뱃불을 그냥 버린 거예요. 대충 끄지도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불 위에다가 담배꽁초가 가면 큰 불이 날 수 있다. 이거는 중과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거 조금 잘못하면 불이 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면 중과실. 아니 이거는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경과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나 이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실화책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책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아예 있어요, 법에. 배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법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우리와 이웃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